우리가 그 공장에는 전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력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당연히 우리는 500번대를 쓸 거예요. 600번, 700번은 우리가 사용할 일이 없어요. 그거는 분양 시행 운송하는 회사 거예요. 우리는 500번, 800번 이상 쓰는 거지 600번, 700번 있는 건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본사 전기요금은 수도 광열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죠. 그럼 공장 전기요금은 120만 원이었고 본사 전기요금은 64만 원. 그리고 얘 둘이 합치면 184만 원이 보통 예금에서 나갔다. 이렇게 써두면 되겠죠. 그죠? 예? 예? 아, 영상 안 보고 왔어요? 그럼 이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본인 때문에 수업 진행 못하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건 유튜브에 올리면 바로 안 올라가져요. 몇 시간 뒤에 올라가져요. 근데 제가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일을 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저도 바로바로 올라가지면 올릴 건데 유튜브에 올리면 뭐 SD 처리 중이다 뭐 그래가지고 랜덤하게 어떨 때는 저녁까지도 안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근데 카페 바로 올리면 영상을 못 움직인다고 또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움직이면 버퍼링 걸려서 안 돼서 유튜브 쪽에 올려서 링크를 거는 건데, 왜냐면 원하는 위치만 보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카페 올리면 그 위치 이동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올려서 드린 건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오픈되도록 처리하는 시간이 있어요. 뭐 SD 처리 중입니다인가? 그게 몇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수업이 어제 같은 경우도 10시 반에 끝나고 제 수요일에 제 사무실 가가지고 밤에 올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간 시간이라서. 자, 이제 다음 3월 26일 분계를 볼게요. 당사 매출처에서 부탁한 3D TV를 이마트에서 구입하여 전달하고 대금 122만 원을 농협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지금 바로 돈 나간 게 보이지는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분개할 때는 선택할 게, 지금 일단 뭔가 샀죠. 그럼 대변에 돈 줘야 되는데 돈 줘야 되면 우리는 대변에 돈이 나가거나 안 줬으면 부채가 있거나 이렇게 해서 대변에 계정 과목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차변에 비용 계정 과목을 먼저 쓰거나, 그렇게 여러분 편하신 걸로 먼저 위치를 잡으셔야 돼요. 그럼 대변에 우리가 돈 나가거나 외상해야 되는데 지금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외상이죠. 그럼 외상일 때는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상품이나 원재료 사는 게 아니죠.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면 무조건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야 되고, 이 미지급금은 지금 우리 농협카드에 갚을 거니까 농협카드다. 금액 122만 원을 갚게 될 거고, 자, 차변에는 우리가 3D TV인데 이걸 매출처에서 부탁한 거니까 거래처에 주려고 산 거죠. 거래처에 뭔가를 제공할 거면 접대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그리고 이 접대비는 우리 매출처면 800번대, 매입처면 500번대를 쓸 거예요. 그래서 얘는 800번대의 접대비고, 자, 금액 120만 원 이렇게 분개해 주면 되겠죠. 자, 다음 3월 29일, 자, 국군 위문 성금으로 30만 원을 한국일보에 현금으로 기부하였다. 자, 그럼 현금 기부했다는 건 현금을 줬다라는 거죠.
그럼 대변에 현금이 30만 원이 나가고 차변에 우리는 기부하게 되면 뭐 돈이든 물건이든 차변에 기부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리고 금액은 30만 원이다. 그럼 이제 지금 세 개 분개하셨죠? 자, 이 세 개를 컴퓨터에 먼저 이번에 입력 먼저 해보세요. 자, 입력하라고 말씀드렸을 때 입력하시면서 분개 이해 안 가는 거 저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자, 우리 입력하는 것보다 분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 분개 포인트를 가지고 하시면 돼요. 우리 지금 이 입력하는 것도 데이터를 소중하게 가지실 필요 없어요. 우리 지금 분개 연습하는 중에 또 회사 바꿀 거예요. 회사 바꿀 거라는 건 이 데이터 다 안 들어가 있어도 되니까 우리 분개하는 거에 포인트를 좀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 441페이지에 4월 1일 문제를 볼게요. 대표이사 사용 승용차에 대한 종합보험을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가입하고 보험료 70만 원을 우리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였다. 자, 그럼 이번에는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겠죠. 70만 원이 이체되어서 나가요. 그럼 차변에는 이번에 우리 자동차 보험료를 가입을 했죠. 자, 특별한 말 없으면 보험료는 보험료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대표이사 승용차에 대한 거니까 800번대의 보험료다라고 써주면 돼요. 대표이사 거니까 공장 거일 때만 생산이나 공장이랑 관계 있을 때만 500번 그거 아니면 800번대를 써야 되겠죠. 자, 제가 왜 별말 없으면 보험료라고 써라고 했냐면 특별한 말이 없을 때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우리가 보험료를 쓰는데 만약에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하면 상급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비용인데 지금 보험료는 앞으로 1년치를 미리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사용하는 게 상급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얘는 계산 위해서 안면 틀 겸 제가 미리 그냥 설명드리는 거니까 자,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한다면 아래 있는 이 계정 과목을 보험료를 상급비용이라고 쓸 거란 이야기예요. 근데 특별한 말 없으면 그냥 보험료라고 쓰시면 돼요. 자, 다음 4월 3일 굿모닝 문구로부터 사무실에서 사용할 문구를 구입하고 대금은 아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비용 처리할 것.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회사가 문구를 구입하면서 카드로 결제했죠. 카드 결제한 것도 일반적인 상거래가 지금 아니네요. 외상거래고 그러면 대변에 미지급금이 되겠죠. 그리고 이 돈은 우리가 신한카드라고 적혀 있네요. 그럼 신한카드사에 돈을 갚아야 되고 얘를 10만 원치 샀어요. 자, 우리 사무용품 이런 것들은 소모품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사무용품비라고 써라고 말이 없으면 소모품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곳이 사무실이죠. 그래서 800번대의 소모품비라고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소모품에 대해서는
우리 비용 계정 과목은 소모품비고 자산 계정 과목은 소모품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비용 처리할 것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사무용품비하고 헷갈리실 필요 없어요. 사무용품비는 기본 계정이 아니라서 사용하고 싶으면 문제에서 만들어 넣어 두는 거예요. 우리 기본 계정 과목 설정에는 그런 계정 과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맞죠? 다음 4월 10일 문제 볼게요. 삼성전자에 1,000만 원을 아래의 조건으로 대하기로 하고 당사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하여 주다. 뭐 대여 기간이 4월 10일부터 내년 4월 9일, 뭐 이자 지급 기간 매년 매 1년 후불 이자율 4%, 원금 상환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기로 한다. 지금 제가 아래쪽에 적혀 있는 거는 막 읽었지만 지금 4월 10일 올해 4월 10일 날 일어난 거는 이자하고는 상관이 없죠. 우리는 지금 1,000만 원을 오늘 빌려준 거에 대한 거래를 쓰는 거예요. 그럼 돈을 빌려줬는데 만기가 내년에 일어나죠. 1년짜리니까 우리는 단기가 되겠죠. 우리가 빌려주면 단기 대여금이에요. 자, 그럼 이제 분개를 하면, 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죠. 그럼 돈 나갔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돈 빌려주면 돈 나가야지. 금액 1,000만 원이 이체를 했는데 그 이유는 단기 대여금이다. 지금 빌려준 곳은 삼성전자다라고 써줄 거예요. 금액은 1,000만 원이다. 항상 순서는 그 지문의 거의 마지막쯤에 뒷부분에 돈이 나가거나 들어온 게 다 적혀 있죠. 그걸로 제가 위치를 먼저 잡고 반대쪽에 나가거나 돈이 들어온 이유를 쓰고 있어요. 자, 다음 4월 14일 LG전자의 외상매출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은 주식회사 LG전자 발행 약속 어음으로 받고 잔해금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 송금 받았다. 약속 어음 만기일자는 7월 10일.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회사가 지금 차변에는 어음과 당좌예금으로 돈을 받았고, 돈 받은 이유는 외상매출 대금 받은 거죠. 그럼 대변에 외상매출금을 지워줄 거예요. 그럼 외상매출금이 우리 장부에 LG전자 거라고 적혀 있었던 거고, 이 금액이 1,000만 원인데, 자, 차변에 우리가 어음 받았어요. 그럼 어음 받았을 때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거래냐 아니냐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되죠. 그럼 지금 대변에 보니까 일반적인 상거래는 제가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이라고 했는데, 근데 외상 매출금 적혀 있죠. 근데 이 외상 매출금을 쓰는 경우가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일 때만 쓰는 거잖아. 일반적인 상거래 때. 그죠? 그러면 일반적인 상거래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가셨나요? 외상 매출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때 쓰는 매출 채권이잖아. 그래서 얘도 일반적인 상거래 연속이라서 어음 받았을 때에 받을 어음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받을 어음도 LG전자가 발행했으니까 LG전자한테 받을 거다. 그리고 당좌예금에 또 돈을 일부 받았다. 이렇게 차변이 만들어질 거고, 그럼 어음으로 500만 원을 받았고 당좌예금에 500만 원이 들어왔다. 이렇게 써줄 거라는 거예요.
4월 22일 주식회사 전남테크의 외상대금 450만원을 아남전자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약속어음 배서 양도하여 지급하다. 자, 이번 문제에서는 조금 미스가 난 게 그냥 약속어음이라고 적혀있는데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이다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 회사가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아남전자가 발행한 어음을 배서 양도해서 주고 우리가 갚아야 될 외상대금을 그걸로 갚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아남전자한테 제품 매출로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이면 이제 받을 어음을 대변으로 지우게 될 거고, 우리 과거에 어음의 배서 양도에 대한 거예요. 그럼 대변에 받을 어음을 줬으니까 그때 장부에는 아남전자한테 받아야 된다라고 적혀 있었겠죠. 금액 450만원이다라고 쓰고, 그럼 차변에 이걸 준 이유가 전남테크의 우리 원재료 외상이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외상 매입금을 갚은 거니까 지워줘야 되겠죠. 전남테크다라고 쓰고 450만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외상 매입금은 부채라는 건 알겠죠? 그럼 부채를 지금 어음 주면서 갚은 거잖아. 그래서 지우기 위해서 차변에 왔다라고 먼저 잡으셔도 돼요. 외상 대금 갚는 거네. 그러면 빚을 지우는 건 차변에서 지우겠죠. 부채 자리가 대변에 있었을 거니까 지우기 위해서 차변에 올 거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걸 갚기 위해서 대변에 우리가 돈을 주거나 내 재산 지금 어음을 주거나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겠죠. 자, 다음 4월 22일 태창산업 주식회사에서 원재료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당좌 수표 발행하여 지급하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어요. 그럼 우리 회사가 수표 발행하면 상대방이 당좌 예금 구좌에서 돈을 찾아갈 거라 그랬죠. 그래서 당좌 예금에서 돈 빠져나갈 거다라고 100만원을 쓰고, 그리고 차변에는 우리가 계약금을 줬죠. 계약금 준 거죠. 그래서 먼저 선 출급자 선급금이라고 쓰고, 그리고 거래처는 태창산업이다. 금액은 100만원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9번부터 우리 14번까지 자, 우리 컴퓨터에다가 입력하시는데, 자, 월은 4월 달로 바꾸시고, 자, 입력하실 때는 항상 잊지 말자 그랬죠. 다시 보자 그랬죠. 거래처 안 읽고 입력하시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자, 입력할게요.